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6.25 한국전쟁, 그리고 작년 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죠. 그리고요 19년 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을 하던 모습, 아마도 많은 분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물꼬를 튼 계기가 된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자, 그 당시 대북 특사로 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냈던 주역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요. 이후 뉴욕 한인회와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미주 한인사회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권에 발을 디뎠습니다.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한 박지원 의원은 뛰어난 언변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우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 2인자로 불렸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이뤄질 때는 마쿠에서 남북 의견을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후 정계에 복귀해 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약 30년 가까운 정치 관록을 갖는 사선 의원이자 정치 구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를, 19대 때에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재선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민주평화당을 창당했고요. 청조 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좀 쓸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 그러니까요. 제 아내, 그러니까요. 이 세 분이 다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김대중 대통령 몇 해 전 돌아가셨고 부인께서는 작년 말, 그죠? 네, 작년 10월. 얼마 전 이호 여사.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울적하셔서. 그냥 이호 여사님 이제 뭐 사실 서거 소천하셨을 때는 슬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한 석 달 입원해 계셨으니까 늘 위태로워서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그냥 어딘지 모르게 뻥 뚫린 그런 무중력 상태로 사실 지난 주일날, 일요일날 사무제를 모시고 이제 들어와서 오후 4시부터 자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나흘간을 뭐 저녁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일찍 들어가서 손자하고 놀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글쎄, 참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이호 여사님이 소천하자 문재인 대통령 등 모든 분들이, 특히 우리 국민들이 경양 각지에서 분향소를 만들어서 애도를 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교동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 우리 박 의원
세 분이서만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차 드시고 밀담 나누고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뭐. 뭐 거의 가족 같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감옥 가서 몇 년 있을 때 외에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스스로 제 고향이 진도인데 내는 진도 강아지다. 대통령 따라다닌 거죠, 뭐. 네. 그러니 뭐 기억나는 것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죠. 많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예. 그분은 뭐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야단을 안 쳐요. 야단을 많이 맞았다. 그런 것은 굉장히 가깝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이호 여사님은 생전에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서들에게 약간 짜증스러운 말씀은 하지만은 화를 안 내요. 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진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여성 우대 그 사모님하고도 늘 동반을 해서 아니, 몇 시간을 대화를 해도 그 1963년이면 이게 도대체 언제예요? 그때 동교동 집 마련하면서 김대중, 이희호 두 명패를 내걸었다. 그렇죠. 예. 한 63년에 그런 상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몇 시간을 말씀해도 이호 여사님은 절대 그 대화에 섞이지 않고 그냥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늘 생활이 성경을 읽는 그런 생활이었고 그러한 여사님이 예. 좋은 말씀을 대통령님한테 해드리면 대통령님은 실천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김대중은 이효로부터 탄생했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조문단 얘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우리 박 의원께서 판문점에 가셔서 정의용 실장과 함께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으로부터 조화와 조의를 전달받는 것으로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단지 판문점에서 그냥 조화와 조의만 전달받고 끝났겠느냐? 예? 예. 혹시라도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뭐 몇 월 며칠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깜짝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예요? 예,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제가 늘 함께 옆에, 있었거든요.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저 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었다. 단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청와대에서 그 녹화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음성을 지웠다면서요? 음성을 왜 지웠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도 의문이에요. 지워진 음성이 뭔데요? 글쎄요.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별거 없었어요? 아니 의미 있는 얘기는 있었죠. 뭐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에 접촉은 있었다고 하지만은 고위급 회담은 없었다. 예. 그런데 손으로 제가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면서 지금 제1부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만나는 것 자체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시작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 역설을 하니까 이제 많이 쳐다보고 했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찬찬하게 웃더라고요. 미소를 짓는데 그게 싫지 않은 미소예요. 원래 잘 웃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수차례 김여정 제1부부장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단해요. 딱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정상회담으로 쭉 이어가는 것이 그렇죠. 이호 네.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다. 길이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자. 네. 그런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그건 사실 음성만 지워졌다 뿐이지 모든 언론 보도를 통해 다 나왔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간에 그런 대화하고 뭐 하는 것이 이호 여사 유지 받드는 길이다라고 했다. 이건 다 보도됐어요. 당일날 이제 통일각 예. 판문점에서 서울로 오면서 청와대 측에서 오늘은 조임은 조화 관계만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박지원 대표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도 좋습니다. 언론에. 예. 그러니까 저도 당일날은 어떤 심지어 JTBC 예. 손석희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게 뭐냐 했으니까 약속대로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 공개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랬어요. 괜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다른 얘기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녹음 지워야 할 만한 얘기 없었다.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그리고 별도로 만난 적도 없고. 네. 뭐 그래도 아무튼 요새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각종 회담들이 막 이어지니까 이 급물살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급물살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질지는 이제 앞으로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오늘 이제 모신 게 19년 전 6.15 그 뒷얘기부터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대북 특사로 대통령이 박지원 당시 장관이셨죠? 그렇죠. 문화관광 지금 말하면 체육부 장관. 그렇죠. 예. 근데 그 해당 업무도 아닌데 왜 특사로 박 장관을 그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남북 2000년 문화교류, 체육교류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2000년 초 1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정몽헌 회장을 어떤 호텔 연회장에서 조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몽헌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정주영 회장님과 소떼를 가지고 그렇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었고 현대 아산 대표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청와대 공보수석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금강산을 갔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장관을 했어도 장관 업무보다는 사실 청와대 업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대통령 보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들어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대통령이 모시고 이제 둘이 여사님 계시죠. 그런데 제가 정몽헌 회장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거기는 할 수 있을 거야. 추진해봐. 그런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자꾸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몽헌 회장한테 얘기를 했고 임동원 당시 북정원장과 함께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진 것은 예. 현대아산의 대북 에이전트가 제1교포 3세가 있었어요. 요시다라는. 그런데 이제 저도 만났죠. 예. 그런데 국정원에서 일본에서 북한과 통화를 하는 것을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도청을 한 거죠. 감청, 도청. 도청이죠, 뭐. 감청은. 예. 도청을 하니까 그 고위층과 얘기하는 내용이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걸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만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이
북한에서 성명을 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 반통일 세력인 국정원은 나서지 마라 하고 이제 요시다를 통해서 얘기해 온 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소위 운명 공동체를 특사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또 정영국장에서 들어갔더니 대통령님이 임동원 국정원장하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갔죠. 갔더니 저한테 특사를 맡으라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때 박재규 장관. 박재규 장관이죠. 네. 그랬더니 노출이 되고 저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처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특사 자격으로. 이제 그 임동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두 분을 저한테 붙여주겠다. 그분과 얘기를 해라. 그게 이제 나중에 3차장 된 김보현 국장. 김보현. 예, 지금 현재의 국정원장 서훈 과장. 서훈. 예. 그 당시는 과장이었고. 과장이었죠. 그 두 분하고 이제 그 두 분들이 만들어준 리포트를 이제 저는 보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예, 1차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 북한에서 어느 급이 나왔어요?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아태 부위원장, 예, 부총리급이 나왔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통전부, 통일전선부, 예, 이 실무자들 세 사람이 이제 배석을 하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뭘 질문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김보연, 서훈 두 분이 써준 대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북측 인사들이 똑같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실무진끼리 서로 협의가 다 됐다? 글쎄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당신들 혹시 간첩 아니냐? 어? 간첩이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아느냐? 했더니 그 역시 국정원의 대북 실무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일생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중에는 대통령님한테 이건 국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국정원의 대북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원 실무자하고 북한의 통전부 실무자들이 각자 예상 문답을 만들어 줬을 거 아니에요, 윗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사전에 양쪽이 서로 짰다? 그건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남의 걸 다 본 듯이 그냥 물 흐르도록 가더라. 그러니까 뭐 또 놀랍네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 2차장제가 있는데 대공 3차장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차장, 국장으로 승진했죠. 김보현 차장 국장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과 박지원 장관이 특사고 양쪽의 실무자들과 이렇게 첫 회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회담이 진짜 되겠구나라는 감을 바로 첫날부터 잡으셨어요? 첫날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참고로 북한의 협상 대표들, 대남 일꾼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딱 정해준 만큼만. 맞아요. 소위 영어로 알로케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막히면은 상부의 지시를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는 기다리는데 이분들은 꼭 밤중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왜 그랬는가를 알았습니다만.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야행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평양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님께 새벽 2시에 모든 사항을 자기가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 거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새벽 4시에 모든 보고를 다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데 그때 마침 저는 싱가포르로 갔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베를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그 베를린 선언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하니까 이제 헤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박 장관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네. 이건 정상회담이 되는구나. 됐구나. 그랬더니 오늘 만나는 것은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만남부터 공개적으로. 1차 회담으로 합시다. 그래서 난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1차, 2차 이렇게 3차 하면서 들으니까 제가 우리는 보수 꼴통이 많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국회에서 안 된다. 예. 그리고 언론이 국민 여론을 극복할 수가 없다. 했더니 송호경 특사 왈 아니 남측만 보수 꼴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보수 꼴통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보수 꼴통. 네.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 보수 꼴통을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위 군부를 그렇죠.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1차 그 싱가포르 접촉은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와 상의 없이 통전부 측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이 접촉부터 제1차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거기도 그 당시에는 만만치 않았었군요. 만만치 않죠. 지금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싱가포르 회동은 비공개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 상해에서 북경에서 북경 상해 예. 공식 몇 번 만난 끝에 확정이 됐죠? 3번 만나가지고. 3번. 예. 그 사이에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돈 문제였죠. 돈 문제였죠. 우리가 어려우니까 현금 5억 달러를 좀 지원해 달라. 북한에서. 예.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예산을 그렇죠.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인데 어떻게 5억 달러를 준단 말이냐. 그렇게 소탐대실하지 말고 회담을 성사시켜서 교류 협력을 하면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하지만은 투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이 ADB 아시안 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투자가 이런 데서 들어온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처럼 봐라. 우리도 6.25 후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데 그러한 경제 투자와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봐야지 어떻게 돈을 달라가냐. 우리 그건 못한다. 해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방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방법을 만들어낸 것은 현대아산이 이런저런 무슨 그 7가지 사업대가 주면서 뭐 몇 년 동안은 독점권을 준다 등등을 가져오면서 4억 5천만 달러. 그죠? 통신, 항만, 뭐 철도 이런 7가지 사업권을 주면서 5억 달러인데 5천만 달러는 정주영 체육관을 평양에 짓고 있었어요. 그 자재가 간 게 5천만 달러니까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주자. 달라. 이렇게 하니까 현대가 계약을 했어요. 7가지 사업권을 하면서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그랬습니다.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으로 해서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지금 현재 그 한국당 전신인 야당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니까 공세를 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결정이지만 어떻게 됐든 김대중, 노무현 이 차별화의 하나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다 잊은 거니까 새삼스럽게 뭐 상기하기도 싫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가셨던 거죠 그때? 그렇죠, 처음 갔죠.
그때 순환공항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리라고 예상하셨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12일 날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KBS 이 기술진 기자들을 억류시키고 철수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KBS 기자들 때문에. 그때 또 왜 KBS를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간 방송이니까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했는데. 뭐 실수했나요? 아니 뭐 트집 잡은 거예요? 거기서 북한에서 얘기는 뭐냐니까는 우리 언론들이 인공위성 지도로 평양의 모든 골목골목 이댕 통로를 다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보안상 어렵다 하는 거였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일성 시신, 인민궁전 참배 문제를 저하고 합의할 때는 제기를 안 했는데 그걸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거길 방문해달라. 당연히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KBS 그 언론인들 추방시키겠다 하고 억류를 시킨 거죠. 그래서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자. 밀고 가자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공항에서 임동원 국정원장이 서울공항 청사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표정이 좋아요. 저는 이제 얼마나 제가 특사로서 성사를 시켜놨는데 이제 잘못되면 모든 게 제 책임인데. 근데 오셔가지고 이 북한에서 연락이 온 게 올라와서 평양에서 담판을 하자. 인민궁전 방문 문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떴는데 또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도착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 성명을 발표하지 마라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19년 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회고하려고 모셨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떴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마저 합시다. 그래요. 박지원 의원과 만나고 있습니다.